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2월 5일 오전 11시 반입니다. 문정인 교수 출신인 문정인 대통령 통일 외교 안보 특보는 그 직책상 문재인 대통령에게 외교 안보 문제에 대해서 자문하는 역할을 합니다. 상당히 이 자유로운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어떤 발언이 쟁점이 되면은 나는 안보 특보 입장에서 한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자유인으로서 학자로서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피해가는데, 어제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가 개최한 국제회의에서 사회를 보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북한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중국이 한국에 해구산을 제공하고 그 상태로 북한과 협상을 하는 방안이 어떻겠느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중국 측 참석자에게 이 질문을 던졌다는 겁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이 회의 기조연설에서 최근 북한의 이딴 미사일 방사포 도발과 대미 압박 발언에 대하여 북한이 현재 위태로운 상황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대화 경로는 열려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찰스 쿱찬 조지타운대 교수 겸 미국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한반도에 전쟁이 100% 없을 거라고 너무 확신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는 데는 몇십 년이 걸릴 수 있으므로 긴 호흡을 갖고 협상을 해야 한다. 북한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다. 그런데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상황은 한국에서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통일된 이후에도 주한미군이 있어야 한미일 동맹이 작동을 하고 북한이 사라져도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이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핵을 가진 상태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상황은 더더욱 한국인의 상상 속에는 있을 수 없는 시나리오죠. 그런데 문정인 대통령 특보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한국이 핵을 가진 적대 세력 앞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해구산을 제공하는 주한미군이 사라졌다. 그때 생존 전략으로서 중국 편에 붙자는 거죠. 중국 편에 붙자. 그래서 중국의 해구산을 제공받자. 그 다음 그 상태에서 협상을 하자. 그럼 그 상태에서 협상을 하면은 한국은 북한의 군사 동맹국인 중국과 협상을 하게 되는데 그게 정상적인 협상이 되겠습니까? 중국이 북한 편을 들지 한국 편을 들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중국과 북한은 붙어 있습니다. 한국의 뒤에는 바다입니다. 그 뒤에 일본이 있는데 주한미군이 철수했다는 의미는 일본과도 적대 관계로 돌아선다는 이야기죠. 이미 고립됐다는 이야기죠. 고립된 한국이 중국 편에 붙겠다. 중국이 핵 문제를 해결해 주도록 그렇게 되면 한국은 북한에도 종속되고 중국에도 종속되고 이중으로 종속됩니다. 그런데 이런 발언을 한 문정인 특보의 이야기가 자기 개인 생각이냐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냐, 저는 개인 생각이기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기도 하다고 간주하는 것이 아주 합리적입니다. 이 사람은 자유인이라고 하지만 자유인이 아니거든요. 대통령 특보입니다. 더구나 대통령 특보 자리에서 사회도 보고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적절한 해명이 필요한데 그 해명을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문재인 자꾸 이 발음이 뒤바뀌는데요. 문정인 특보는 여러 차례 이런 아주 논쟁적 발언을 많이 했는데 항상 주한미군을 건드립니다. 2018년 5월
포린 어페어즈 기고문에서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은 주한미군은 존재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때는 한국이 한미동맹이 아니라 다자안보 체제로 들어가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도 매우 위험한 발언이죠. 독일의 예가 있듯이 독일은 통일된 다음에도 독일에 미군이 주둔하고 독일은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를 하면서 나토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뭐 세계 국제 정세에 안 맞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2018년 5월 아틀란틱지와 인터뷰를 한 게 또 아주 논쟁거리가 된 적이 있습니다. 문정인 특보는 아틀란틱과의 인터뷰에서 한미동맹은 국제관계의 매우 비정상적 형태다. 동맹을 끝내는 것을 최선책으로 본다. 중단기적으로 한국은 동맹에 의존하는 것이 불가피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동맹에서 다자안보협력 체제로 변환하는 게 희망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때도 보면은 한미동맹 주한미군을 무시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이 국제관계에서 매우 비정상적인 형태라는 것은 동의할 수가 없죠. 그러면은 미군이 일본에 주둔하고 독일에 주둔하는 게 비정상적이라는 것인데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그 이유는 장기 주둔한 세 나라, 미군이 주둔한 세 나라, 장기적으로 주둔한 세 나라, 독일, 일본, 한국이 경제적으로 번영했을 뿐만 아니라 안보를 지켜냈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었다는 것이 그 증거가 되겠습니다. 문정인 특보는 근데 2017년 6월에는 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미국에 가서, 이분이 영어를 잘하니까 미국에 자주 가는데 미국에 가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북한이 핵 미사일 시험을 중단하면은 한국과 미국도 한미 군사 훈련을 중단하고 전략 자산의 배치를, 한국 내 배치를 중단해야 된다. 이른바 상중단이라고 그러죠. 하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아주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해가지고 대북 압박이 고조될 때였습니다. 유엔의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막바지로 치달아서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가 나오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상중단 발언을 하니까 비판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청와대에서도 문정인 씨의 발언과 대통령의 발언은 조율된 게 아니다. 대통령의 생각은 다르다는 취지의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방향으로 간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싱가포르 회담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자극하는 한미 군사 훈련 중단하겠다고 했을 때 여기에 정시로 항의를 해야 할 문재인 대통령이 그것을 그냥 수용하고 말았습니다. 그럼으로써 한미 군사 훈련이 중단, 축소되는 길을 걸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정인 씨가 2017년 6월에 한 발언은 상당히 문재인 정권 수뇌부, 특히 대통령과 교감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어제 발언도 단순한 문정인 개인의 발언이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다라고 간주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진로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그동안은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를 변경시키는, 파괴하는 쪽으로 전력을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임기 중에 대한민국을 한미일 동맹체제에서 오히려 중국과 북한 편으로 돌리는 대한민국 진로의 중대한 변화를 꿈꾸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문정인 특보의 이 발언으로 나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은
북한, 중국 편에 서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주는 선택은 이겁니다. 자유와 포갑에서 포갑 편에 서는 것이죠. 그리고 번영과 쇠락의 선택에서 번영의 길에서 쇠락 편으로 가는 것이죠. 우리 역사 속에서는 번영한 대한민국, 성공한 대한민국, 부강병에 성공하고 민주화까지 이루고 복지국가까지 만든 대한민국의 성공 노선에서 궤도를 수정해가지고 쇠망하고 식민지로 가는 길을 걸었던 조선조의 질곡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에는 두 가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화에, 대외적으로는 한미일 동맹에서의 이탈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